그러니까 네. 1차적으로 이 도해라는 장치가 도입이 된 이유는 앞으로 그래서 써질 내가 왜 도해에 남기고 온 일들이 걱정이 되는지에 대한 글이, 그러니까 네. 내가 걱정하고 있었던 대상은 내 가족들인 거야. 내가 도시에 두고 온. 음,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선지는 무조건 걱정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가족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서 그냥 그리움이 딱 나와야겠죠. 4번이 확실할 것 같아 하면은 이제 산을 볼 때 나지만 보고 1, 2, 3번 건너뛰고 바로 4번만 보고 다른 찍을 수 있죠. 왜냐면 4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99.9%니까. 아, 그렇게 하면 나지문에 대한 1, 2, 3, 5를 안 봐도 되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해와 독해력은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이니까 말 그대로 정보 습득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학생이 말한 이해처럼 문장 단위로 의미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는 것. 저는 이게 이해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수능 국어에서의 이제 비문학으로 한정해 봤을 때 그 이해력은 결국 문제를 내기 위함이니까, 문제를 풀게 만들기 위함이니까, 결국 선지라는 건 출제자가 지문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의도해 놓고 이 부분을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어? 이렇게 읽을 수 있었어?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선지로. 제가 생각하는 수능 국어에서의 이해력이란 지문을 읽으면서 지문에 출제자가 의도한 부분과 의도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그 의도한 부분에서 출제자가 요구한 생각과 행동을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것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학생이 이해력을 기르는 공부를 했다면, 네. 그러면 차라리 수능 국어 지문을 보지 말고 서점에 가서 책을 읽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단순히 글에 대한 이해력을 목표로 한다면 서점에 가서 책을 봐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왜 굳이 기출 지문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주면, 우리가 사실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 자체가 저는 일종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 미래에 내가 볼 수능에서 같은 기관이 평가원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들과 미래의 그 수능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뭐 예를 음, 들어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라든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체계라든지 뭐 함정을 만드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일정하게 존재하고 그 각 문제별로 어떤 출제 의도에 맞는 제일 효율적인 풀이가 있지 않을까? 단순히 지문 감상하고 이해하고 그냥 답직 나온다 이게 아니라 뭐 어떤 음, 문제마다 어떤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30년이나 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그런 게 기출 분석의 진짜 의미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만약에 음, 학생이 그게 아닌, 그런 방향의 공부가 아닌 이해력을 목표로 공부를 했다면 이제 학생은 기출 분석에서의 그걸 떼놓고 그냥 여러 지문을, 수많은 지문을 보면서 이해력을 기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아, 학생도 알다시피 이해력, 독해력은 능력이잖아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보컬 학원에 가서 하루에 노래를 20시간씩 연습한다 해도 가수들만큼 노래 못 부를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 선천적인 재능에 따라서 최대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속도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해력이든 독해력이든 이것도 하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목표로 공부를 하면 계속해서 수많은 지문을 통해서 공부를 했을 때 최대치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오를 수 있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음, 이렇게 들으면 그럼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영원히 국어 1등 못 맞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수능 국어는 30년이나 된 시험이에요. 한 번도 출제 기간도 변한 적이 없고. 음,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기출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그 부족한 독해력을 메워낼 수 있는 어떤 공략과 체계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출을 보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이 여러 가지 뭐 기출을 많이 풀고 사설을 많이 풀었다 하잖아요. 네. 학생이 공부한 방식이 뭐냐면 무수히 많은 지문을 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읽기 능력이 향상돼서 내 실력이 오르지 않을까의 방식으로 간 거예요. 아, 그죠? 근데 네. 그런 방식으로도 국어에서 1등급이 될 수 있어요. 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학생 때 국어를 잘했던 사람이라 저도 이제 그이급풀이라고 하죠. 네. 이제 학생 말처럼 뭐 지문을 다 이해하고 감상하고 저는 진짜 무수히 많은 지문을 풀고 그게 됐던 사람인데 애들을 막 과외로 막 수백 명씩 가르치다 보니까 모든 애들이 모든 친구들이 나만큼 국어적인 능력 가지고 있지 않네. 근데 아, 내가 이렇게 잘 알려주더라도 애들이 이해를 못하고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건, 야, 국어 7등급, 8등급 맞는 얘도 1등급 못 맞아? 그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야, 그 기출 분석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 뭔가 문제에 대한 공략이나 체계가 있지 않을까? 이걸 저는 분석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걸 애들한테 적용해 봤더니 다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학생이 못한 건 방향성 자체 잘못 설정했어요. 기출을 보면서
우리가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암산을 못하니까 풀이 과정을 다 적잖아요. 네, 다 적다 보니까 해설 강의를 듣거나 해설지를 보면, 아, 내가 이 부분을, 내 풀이에서 이 부분을 좀 잘못 놓쳤네? 이 부분을 떠올리지 못했네? 이게 딱 보이잖아요. 네,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풀이 과정을 뜯어보질 않아요. 그냥 문제 풀고 답 찍고, 왜 틀렸네? 이 정도만 가버리지. 난 이 선지를 보고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고, 이 단어를 보고 지문에 어디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으며, 이 지문의 이 부분을 보고 나는 어떤 판단까지 이르렀다. 이 판단 음, 과정을 일단 뜯어보고, 다시 풀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판단 경로를 더 줄일 수 있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풀 수 있지? 이걸 고민하다 보면 이런 체계나 결론에 이르러요. 그래서 독해력이 부족하더라도 그게 메워지는 간격이 되는데 무작정 문제를 많이 풀고 지문만 많이 보면 학생은 첫 번째 방식으로 국어를 공부해요. 네, 근데 운이 안 좋게도 학생은 국어적인 능력이 없었던 거죠. 음, 근데 이게 학생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98명, 9명이 국어적인 능력이 없어요. 네, 그래도 이제 1년 안에 국어 잘 안 되죠. 네. 일단 여기까지 들었을 때 궁금한 점 있나요? 궁금한 점은 딱히 없고 좀 감탄했어요. 어, 일단 네, 이게 비문학 풀 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지를 딱 보자마자 무슨 말인지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네, 어디로 가는 거지?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딱 보고 나서 이게 지문의 몇 문단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풀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문의 그 문단을 잘 읽어서 선지 보자마자 이건 맞아, 이거 틀려 할 때가 있잖아요. 음, 아마 대부분의 선지를 2번의 유형처럼 틀린 그림 찾기 하면서 풀 거고, 이제 좀 잘 읽은 선지는 3번처럼 풀겠죠? 그러면 제가 딱 봤을 때 비문학에서 제일 완벽한 상태는 세 번째 아니에요? 네, 네, 그 선지가 5개가 되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다가, 야, 비문학 지문 다 읽으면서 지문의 특정 부분에 어떤 부분들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어떤 문장에서 어떤 포인트로 물어볼지 다 알고 있으면 지문 읽자마자 선지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그게 되려면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할까가 궁금했어요, 저는. 음, 그래서 제가 뭘 해봤냐면, 이제 94년도 수능부터 학생이 푼 모든 사설 모의고 다 포함해서, 뭐, 평가원 리트, 뭐, 교육청, 뭐, 공무원 시험, 뭐, 사설, 모든 음, 기출지를, 시험지를 진짜 수백 개를 펼쳐놓고, 비문학 선지에는 그 선지의 근거가 된 지문의 문장이 있잖아요. 네, 문장들이 전부 형광펜을 다 쳤어요. 음, 왜 지문의 수많은 문장들 중에서 얘네만 출제가 될까? 왜 얘네만 출제된 문장이지? 이게 궁금해서 혹시 걔네들 사이에 패턴은 없을까? 선지로 출제가 되는 문장들 사이에 어떤 관계는 없을까? 그래서 그거에 다 형광펜 치고 거의 이제 수천 문장이 되겠죠. 네, 거기에 사이의 문장들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해봤어요. 그걸 음, 이제 거의 4, 5년간 했죠. 음,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나왔냐? 100%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생 방식으로 국어 1등을 맞으려면 정말 무수히 더 많은 지문을 보고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더 해서 국어적인 능력에 올라가면 1등을 맞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런 능력이 없다면 1등을 못 맞아요. 네, 왜냐면 국어 지문 보면 해설지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잖아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답이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 그러면 이제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는데? 너무 감으로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이런 부분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답이 이거야라고 하면은 나는 지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계속 똑같은 거. 매일 지문 풀 때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비문학은 뭐 주제에 따라서 1문단에서 뭐 나오고 2문단에서 뭐 나오고 그 딱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그걸 기준으로 공부했다면 다음에 새롭게 볼 뭐 예술 지문, 과학 지문을 보면 아, 전에 나왔던 지문에서 이런 책에 이런 패턴으로 문제를 냈으니까 내가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읽을 수 있지. 이렇게 읽어야지라는 목표가 있을 텐데 그냥 막연하게 지문만 계속 풀다 보니까 제일 위험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나 기출 다 봤어. 기출 볼 때마다 답이 생각나. 기출 너무 잘 네, 풀어. 왜냐면 그 지문 읽으면서 막 지문 내용 요약하고 막 구조도 그리고 막 난리 나니까 그 네, 지문 자체는 너무 잘 풀어. 근데 그 지문의 틀과 똑같은 틀인데 다른 내용으로 지문을 딱 줘버린다? 그럼 그때 못 풀어요. 왜냐하면 음, 그 지문 안에서 어떻게 내가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책을 못 찾았거든요. 음, 그래서 실력이 안 늘었던 거예요. 근데 음, 이게 학생만의 탓이냐, 학생만의 탓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중적인 국어 이론이나 해설지 자체가 다 국어 독해력을 늘리는 그런 첫 번째 방식을 지향하니까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유일한 길이니까 안 되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분석해서 이런 체계를 이제 만들어 봤던 거고, 어, 제가 봤을 때 학생은 1등급을 받기에 국어적인 능력이 부족한 친구냐? 라고 물으면 답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식으로는 절대 힘들 것 같다. 네, 근데
그 능력, 그 부족한 능력에 어떤 체계가 더해지면, 명확한 체계가 더해지면 1등급을 맡긴 충분한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음, 보여요. 음, 왜냐면 어느 정도 글은 읽고 문제 풀 줄 알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문제별로 어떤 체계나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나 이런 것들을 딱 더해주기만 하면 저는 국어 1등은 맞을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제 강의를 들었던 다른 친구들도 학생과 비슷한 친구들이 많았어. 음, Trying to forget you. I'm all alone in a ghost town. There's a beauty